자, 이번에는 이제 분석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에서는 이제, 출제 패턴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중복된 항목 제거, 정렬과 부분합, 데이터 표, 통합과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두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중복된 항목 제거, 정렬과 부분합, 그리고 이제 데이터 표, 통합과 텍스트 나누기, 목표값 찾기, 그리고 시나리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행과 열을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유용한 기능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인데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1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외부 데이터 이용하는 게. 확장자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가져왔지라는 걸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ACCDB니까 액세스 파일에서 가져왔군. 액세스 파일에 출석부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자라고 그랬고, 테이블 중에서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부열을 이용하세요라고 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이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석부 필드의 표시 형식은 소수야 자릿수를 이제 0으로 해주세요라고 했고, 이름 필드의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 수라고 변경하십시오라고 그랬고, 비어있는 셀은 이렇게 별별로 표시하자라고 했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으로 설정하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은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형에 모두 체크하세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점수라는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하세요라고 했고, 행의 총 합계는 이제 표시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정한 피벗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파일을 가져왔어요. 지금 텅 비어 있죠.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3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A3을 누르고 시작하는 게 이제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에 보면은 데이터 가져오기가 보이죠? 네, 거기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죠? 네, 거기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자,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를 찾아가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해당된 파일이 이제 깔려져 있는 곳 C 드라이브에 커말 1급 그대로 따라하기 스프레드시트 분석 작업 실습에 가보면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있죠. 학생 출석부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출석부 관리가 나오죠. 쿼리 마법사 열 선택 대화창에서 출석부 관리가 보이면 목록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필드가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뭐뭐 가져오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학년. 학년 가져오고
반 가져오고 이름, 네, 성별, 출석수 이렇게 가져오세요라고 그랬죠?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를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다음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주면 되고요. 또 정렬에 대한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면 돼요. 네, 됐죠?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 가져오겠다 라고 해주고 마침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는 뭐를 할 거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고 어디다 만들 거냐? A3셀에 만들겠다. 혹시나 A3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클릭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됐으면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보여주고 이쪽에 이제 필드명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행 부분에 학년, 네, 학년 가져오고요.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반 가져오고요. 학년과 반을 가져오고요. 열에는 성별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네. 그리고 값에는 뭘 구할 거냐? 출석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출력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에 지금 학년과 반을 가져왔고 열에 이렇게 성별을 가져왔고 여기에 이제 출석수 가져왔고 개수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출석수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 출석부를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평균이 나오게 되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가 평균 출석수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온 거고요. 지금 평균 출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야 자릿수를 0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출석수의 값필드 설정에 눌러서 표시 형식, 여기 하단에 있는 표시 형식을 가서 자, 숫자 부분에서 소수야 자릿수를 이제 0으로 하겠다라는데 지정을 해주고 확인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소수야 자릿수가 이제 0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개수 이름이라고 적어져 있는 필드명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수 이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 들어와서 여기에 위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 이름 주는 데가 있죠. 네, 이 부분에다가 뭐라고 쓰자? 출석수라고 적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네, 학생수네요. 네, 학생수. 네, 학생수라고 적자라는 거죠. 네, 적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학생수라고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빈셀 표시를 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빈셀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눌러주고요. 자, 빈셀 표시 여기 보면 빈셀 표시라고 적어져 있죠. 이 부분에다가 별을 2번 해주세요 라는 거죠. 네, 확인 눌러주면 빈셀 표시가 이제 별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지정하겠습니다. 네. 여기 디자인 탭에 보면 피벗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목록 눌러서 중간에 연한 파랑, 보통 6, 연한 파랑, 네, 피벗 스타일 보통 6을 지정하세요. 그랬어요.
얘를 클릭해주면 이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옵션에 보면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행을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세 군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보면 여기 이제 계산 그룹에 가보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여기 목록을 눌러주면 계산 필드가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 출석 점수를 만들게요. 출석 점수. 그 다음에 수식에다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출석수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오게 되죠. 곱하기 2 또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도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꼭 추가를 누르세요. 추가를 눌러주면 여기 하단에 이제 출석 점수라는 것이 생겼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출석 점수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합계 출석 점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 눌러서 뭐로 바꿔주세요?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평균 출석 점수가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눌러서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해주고요. 또 이제 디자인 탭에서 조건 중에서 네, 레이아웃 그룹에 가보면 총 합계가 있고 열의 총 합계만 네,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여기 있는 합계란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군요. 이런 피벗 테이블에 대한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유효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오류 메시지를 이제 표시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C3에서 C12 영역의 사장, 부장, 대리, 사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급의 목록을 눌러주면 이 내용이 모두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입력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띄어쓰기라든지 오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훨씬 사용자들도 간편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데이터 전처리 할 때 일률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A, 당신의 학교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A 대학교, A 대학, A 한 칸 띄고 대학, A 대 한 칸 띄고 학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통일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된 파일을 불러서 유효성 검사 1시트지를 눌러주고 뭐에 대해서 하자 그랬냐면 직급에 대해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직급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데이터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클릭해주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고 이제 원본에다가 지금 직접 써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 있어요. 사장 쉼표, 부장 쉼표, 대리 쉼표, 사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옆에 목록 단추가 생겼죠.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칸이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잘 했군 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설명 메시지 적을 수 있어요. 제목과 설명. 오류 메시지 적을 수 있어요. 모양, 제목, 오류 메시지. 또 문제에 따라서 IME 모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입력된 내용 중에서 중복된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자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뭐가 중복되었냐? 학과, 학번, 이름, 분반, 데이터 분석, 딥러닝, 데이터 과학 이렇게 있는데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과와 학번과 분반 세 가지가 네 가지네요. 학과, 학번, 이름, 분반 그 네 가지가 모두 동일한 내용에 입력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제거해 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중복된 항목 제거 파일에서 살펴보면 해당된 영역에서 임의의 셀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데이터에 가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주고요. 여기 있는 걸 모두 제거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두 선택 취소를 눌러주면 모두 체크가 해지가 돼요. 그래서 학과하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분반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확인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자 확인 눌러주면 중복된 항목이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확인을 눌렀더니 이제 중복된 건 모두 제거가 되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렬과 부분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부분합이다라고 한다면 그룹화 해가지고 그룹별로 통계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부분인데요. 부분합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반별 통계를 내겠다, 과별 통계를 내겠다, 학년별 통계를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별로 통계를 내고자 한다 그러면 뭐 별 그 기준값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도록 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 제품 종류별이에요. 그러면 제품 종류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지만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라는 조건이 있고요. 제품 종류가 동일하면은 회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종류별로 회사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우스를 데이터 영역에 놔두고요. 네, 데이터에 정렬을 먼저 누르세요. 그래서 먼저 정렬 기준을 뭐로 하자라고 그랬어요? 네, 정렬 기준의 목록을 눌러서 제품 종류별로 그 다음에 내림차순 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기준 추가 눌러주고요. 다음에는 다음 기준으로서는 회사별로 해주세요 라고 했고 정렬 방법은 오름차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 종류별로 정렬이 됐고 이 제품 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 회사별로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부분합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부분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역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죠. 혹시나 이 영역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영역 지정하고 진행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자, 제품 종류별로 그랬으니까 제품 종류별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뭐가 되나요? 네, 회사죠. 그래서 제품 종류별로 회사의 개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대로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야죠. 부분합 눌러주고 이번에는 자, 제품 종류가 되어 있고요. 평균, 사용할 함수는 이제 평균이 되는 것이고 판매 수량, 네, 체크를 없애고 판매 수량, 새로운 값 대치도 체크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표는 이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이제 표의 형태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고요. 실무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네, 으뜸은행에서 홍길동이가 담당을 하는데 지금 5천만 원이군요. 5천만 원을 2.5%의 이율로 3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44만 원 정도를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사용자들이 많이 이게 은행이라면 문의 전화가 정말 많겠죠. 이율이 2%면 한 달에 얼마 내면 돼요? 이율이 3%면 한 달에 얼마 내면 돼요? 저는 3년 아니라 4년 상환하려면 한 달에 얼마 내면 되나요? 네, 6년 상환하려면 얼마 내면 되나요? 문의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막 계산해가지고 알려주게 되면 업무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미리 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표를 보는 방식은 자, 3년에 2.5%로 했을 때 한 달에 144만 원 정도를 내면 되는데 6년에 내려면 74만 원이군요. 6년에 2% 이율이면 73만 원이거든요. 뭐든지 다 물어봐 해가지고 대답을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으뜸은행 대출금 상환표예요. 상환 금액은 대출금 연이율 상환 기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연이율과 상환 기간이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상환 금액 한 달에 얼마 내면 되나요? 상환 금액에 대한 변화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데이터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 구하고 싶으냐, 뭘 알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죠? 상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이 여기에 그대로 와야지 되고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금액인 거죠. 상환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트지를 한번 볼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이 여기에 그대로 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화면 위쪽에 수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를 해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쳐서 빠져나오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과 여기 있는 수식이 같죠? 그래서 똑같이 복사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자, 데이터에 어디로 가나요? 가상 분석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표가 있어요. 클릭해 볼까요? 행이 뭘까? 얘는 용어예요. 얘를 하나의 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에 대한 게 상환 기간이에요. 상환 기간이 있는 셀을 클릭. 열은 뭐냐? 여기에요. 연 이율에 관련된 셀을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다 채워졌죠. 순식간에 채워지죠. 그래서 5년 동안 상환할 건데 그때 이율이
3.5%면 한 달에 얼마 내면 되나요? 네, 90만 9,587원을 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표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통합과 텍스트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표에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요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텍스트 나누기는 이제 하나의 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셀 단위로 끊어서 나누기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돼요. 자, 텍스트 나누기 시트에 대해서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네, 통합과 텍스트 나누기 표를 가져오고요. 통합 텍스트 나누기 시트지에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비어 있죠. 근데 여기도 표가 있고 여기도 표가 있어요. 자, 두 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계도 구할 수 있고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자? 평균을 구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데이터에 가보면 통합이 있어요. 통합 눌러볼까요? 네. 그래서 뭘 구할 거냐? 네, 목록을 눌러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평균을 구할 거예요. 참조하는 곳에 딱 클릭을 해주고 첫 번째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는 이름, 학번, 중간, 기말, 합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름, 학번, 중간, 기말이에요. 개의치 않아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추가 눌러주면 여기에 들어오죠. 다시 한번 표 2를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또 추가 눌러주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행과 왼쪽 열은 내가 레이블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지금 전혀 정렬되어 있지 않았죠? 김태진 이렇게 있는데 밑에 또 김태진 있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얘가 다 통합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 여기 있는 점수의 평균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었군요. 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통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무엇이 정해놓고 나서 그 목표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까? 어느 노력을 얼만큼 노력해야 될까? 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 입력값을 이제 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능력 시험 점수표에서 지금 현재 평균이 85점이에요. 85점인데요. 네, 지금 현재 85점이 아니라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83점이죠. 현재 87점이에요. 83점인데 얘를 85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반 평균이 83점인데 85점으로 올리고 싶은데 누가 열심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윤서빈 학생이 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엑셀, 파이썬, 액세스 과목이 있는데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할 수 있니? 엑셀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엑셀이 몇 점을 맞아야지 평균이 85점이 될까? 라는 것을 이제 알아맞혀 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서빈 학생의 엑셀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83점인 거죠. 우리 반이. 얘가 몇 점이 되게 하려면
85점이 되게 하려면 윤서빈 학생의 엑셀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목표로 하는 값이 지금 이거죠. F14셀이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으로 가면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네. 자, F14셀이 얼마가 되려면 85가 되려면 값을 바꿀 셀. 자, 여기죠? 얘의 값은 얼마가 되면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두두두두 해가지고 확인을 딱 눌러봤더니 오, 82점을 맞으면 된대요.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뭐다? 목표값 찾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지? 라는 것을 예측하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홍수가 나진 않았지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직은 그 결과가는 안 나왔지만 여러 상황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예측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런 거죠. 단가 책정 금액이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판매 금액의 합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단가 책정이 현재 20%잖아요. 25%가 되면 또 15%가 되면 판매 금액에 대한 이제 합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지? 이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고급 필터 할 때는 조건을 먼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부분합할 때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할 때는 셀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요. 물론 셀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없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거의 셀 이름은 이렇게 정의하세요 라고 조건이 붙게 돼요. 그래서 셀 이름을 먼저 하세요 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시나리오 기껏 만들고 나서 셀 이름 잡으면 의미 없어요. 먼저 셀 이름을 잡아요. 셀 이름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여기서 이제 설정한 내용이 들어오게 돼요. 또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셀 이름을 잡지 않고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 여기에 셀 주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3자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셀 이름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셀 이름 지정하고 나서 시나리오 이름, 얘가 25%로 설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얘가 15%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라는 걸 알아내주세요 라는 거고, 이런 시나리오 이름을 하나는 단가 인상, 하나는 단가 인하로 해주세요 라는 거고, 시트지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 시트지를 시나리오 1 시트지 바로 왼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셀 이름을 지정합니다. H16셀이죠. H16셀의 이름에 이름 주는 곳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름 상자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판매 금액 합계다. 판매 금액 합계 정확하게 쓰고 엔터를 치세요. 자, 오타가 생기면 0점 처리가 돼요. 특히나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17셀이에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셀 이름은 단가 책정이다 라고 해주고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름이 잘 지정이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목록을 눌러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타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오타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하는 곳은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의 이름 관리자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네, 보이죠? 그래서 조금 틀렸으면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많이 틀렸다. 그러면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I17에다가 이제 클릭을 해주고요. 데이터에 가보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어요. 네, 클릭 한번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추가 한번 눌러주고 시나리오 이름은 처음에 뭐로 하자 그랬어요? 단가 인상으로 해주세요 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얼마로 하자라고 그랬어요? 25%로 설정하자 그랬어요. 0.25라고 써도 되고 25%라고 적어도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추가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제 단가 인하다 라고 적어주고요. 확인 눌러주고요. 15%죠? 15%라고 적어도 되고 0.15다, 0.15다 라고 적어도 돼요.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2개가 됐죠? 자, 마지막 뭐를 하느냐? 요약을 눌러주면 돼요. 됐죠? 무슨 결과 알고 싶나요? 네, H16셀이요. H16셀 클릭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똑똑해서 지정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잘 지정됐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지가 새로 만들어졌죠. 자, 위치가 맞는지 보고요. 혹시나 위치가 맞지 않으면 얘를 누르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보는 방법은 얘는 현재 시나리오가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값인데 얘가 25%로 인상이 되면 판매 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15%로 인하가 되면은 판매 금액이 이만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 작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